안녕하세요. 날씨 좋죠? 오늘 진도는 97페이지인가요? 앞에 복습을 좀 하죠. 46페이지 등록 기준부터 그 다음에 52페이지 등록 절차 넘기시면 등록증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가 있죠. 결격 사유는 했고 그 다음에 페이지가 사무소요. 84페이지 정리 좀 하고 진도 나가죠. 자,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요? 두 사람.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두 사람. 외국인도 가능하고 외국 법인도 가능하다. 그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소속 달고는 이중 소속이 걸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등록을 신청한단 말은 법에 정하고 있는 등록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등록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죠. 등록 기준 해서 각종 기준은 어디서 정하고 있다. 각종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름 뭐예요? 특수법인은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다 적용되는 거 아니죠? 대표적으로 법인의 등록 기준은 특수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법인이 공통으로 갖춰야 될 기준이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받는 교육이 뭐? 실무교육을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사무소 확보해야 되죠. 등록 기준에서 사무소는 물을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여기 기준인데 구체적으로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두어야 되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할 것.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여기에 크게 사무소에 관한 기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면 현재 미등기 상태이어도 된다. 대장에 보존 등기가 된 건물 그런 말이 아니니까 대장에 기재되었으나 신축 건물인데 아직까지 보존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어도 대장에 기재되었다면 등록할 수 있다. 가설 건축물 대장은 등록할 수 있다. 가설 건축물을 임시로 설치한 것은 등록할 수가 없다. 현재 등록 기준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두어라 되어 있는데 예외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 건물도 등록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지구처럼 건축물은 이미 준공되었고 관할청으로부터 준공검사 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면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어도 등록할 수 있다.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 대창 건물에도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법인의 등록 기준이 매년 나온다면 법인은 주사무소도 등기한 사람이죠. 주사무소도 등기하고 영업하다가 분사무소 들 수 있는 것이 분사무소이죠. 법인이죠. 그러면 법인은 이중 등록이 된다. 어디만 등록을 하고? 주사무소만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게시하고 법인의 등록관청은 하면 어딜 말하고? 주사무소가 등록한 가게니까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법인의 등록관청이죠. 분사무소는 등록 개념이 아니고 설치, 신고하고 여기는 신고 필증을 게시한다. 그죠? 그래서 법인의 분사무소는 등록한 가게가 아니니까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라 부르지 등록관청이라 부르지 않는다. 분사무소에는 책임자가 있죠. 주된 사무소에는 대표자 포함하여 사원 임원을 두고 영업하죠. 그러면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 개념이라면 책임자가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을 위반한 책임자가 있는 분사무소에 대하여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여기는 등록한 가게 아니니까 등록 취소란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책임자가 법을 위반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는 가능하지만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여기는 등록한 가게니까 등록 취소 업무 정지가 가능하다. 그죠? 법인은 상법상 회사 종류 5개 중에 1개이거나 아니면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면 등록이 되죠. 그런데 협동조합 중에서 1개는 빠지죠. 뭐?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목적이니까 자본금에 관계없이 등록할 수 없다. 그럼 상법상 회사 5개 중에 1개 설립하든지 협동조합이면 등록이 되는데 등록하고 싶으면 자본금액은 공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주사무소 대표자는 누구 이어야 되고 공인중개사일 것. 책임자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 포함. 공인중개사일 것 할 때는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 종류별 두개 되는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요거 비교하실 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할 때는 대표자 포함 제외 포함하여 사원 임원이면 전원 2. 실무교육하고 공인중개사일 것 요걸 꼭 구분하실 것. 책임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사무소 확보해야 되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어디 가서?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에 가서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인장 등록. 분사무소에서 확인 설명해야 한다.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해야 한다.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누가? 여기는 분사무소 나오면 책임자 나와야지. 대표자면 틀리고. 오늘 배우시겠지만 분사무소에 간판단다.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누구 성명을 넣어라? 분사무소에서 나오면 다 책임자요. 대표자 여기 큰 기준이에요. 법인은 분사무소는 주사무소가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다. 그러면 분사무소는 어디 빼고? 남구 뺀다. 그 말은 분사무소 소재시 시군구 빼고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구별로 한 개씩 둘 수 있죠.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는 반면에 업무는 몇 조만? 14조 업무만 영리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법인은 14조 1개, 분사무소 1개. 법인이 아닌 자는 분사무소 둘 수 없죠. 업무 범위는 제한이 없으니까 14조하고 더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부칙은 무자격자로서 기득권 받은 사람이죠. 무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 같으면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둘 수 없는 개인인데 14조 업무하고 더 할 수 있는데 14조 중에서 딱 1개만 못해. 경공매만 못하고 오늘 배우십니다. 나머지는 할 수 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은 매년 시험 나니까 별거 아니다. 그죠? 아닌데 시험 매년. 이런 거 비교하시고 분사무소 업무를 어디 가서 볼 것인가? 분사무소에서 중개물은 누가 할 것인가? 이거 구분하시면 돼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할 서류가 아닌 것.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들어갑니까? 개설 등록 신청서 안에 뭘 적어가야 한다. 등록 신청인에게 자격증 발급한 시도를 적어와라. 그 말은 등록 신청서를 받은 등록관청이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한테 확인해야 하니까 자격증 4번 제출 서류가 아니고 법인 신청할 때 법인 등기부 가져와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했다고 대장 가져와라. 이건 다 전산망에 구축되었으니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하니까 제출 서류가 아니고 실무교육 수료증 원칙 가져가야 되죠. 이것도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죠. 여권용 사진 가져가죠. 대장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가져간다. 그죠? 수수료 낸다 안 낸다? 등록 신청할 때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기억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증, 등록증, 신고필증 3개가 있잖아요.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응시할 때 내고 등록증을 취득하려면 등록 신청할 때 내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요것만 기준 잡으시면 되지. 교부 받을 때 내는 게 아니고 재교부 신청 이렇게 하시면 되지. 등록 신청할 때 내죠.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한다. 그죠?
등록 신청받은 시군구청장이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네 가지를 확인해요. 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고, 공인 중개사 법인인지 누가 확인하고, 등록관청이. 그러니까 자격증 사본이나 법인 등기부를 가져갈 필요가 없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누가 조회하고, 등록관청이 조회하는데, 외국인 외국법인도 등록 신청할 수는 있지만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이 가족관계 등록지, 옛날에 본적지를 통해서 결격사 여부를 조회할 수가 없으니까 등록 신청 중에서 외국인 외국법인은 직접 공인중개사법 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누구는 가져와라? 외국인. 외국법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죠. 외국법인도 미국 회사도 국내 와서 중개할 수 있는데 등록 기준인 상법상 회사임을 증명해야 되겠죠. 국내 영업소 등기는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누구는 가져오고? 외국 법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공인중개사 법인이고 결격 사유자가 아니고 등록 기준에 적합해서 이 법에 정한 요건에 적합해도 건축법처럼 다른 법에 위반되면 등록이 돼야 안 돼요? 다른 법에도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확인해 보니까 네 가지에 다 적합하다면 재량 없이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그죠?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하고 누구? 등록을 한 기업 공인중개사는 신청했기 때문에 등록했을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고 법인은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칙은 등록을 한 자가 아니에요.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야. 간주될 뿐이죠. 그래서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하고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죠. 이 사람은 종별 바꿀 수 있나 없나요? 종별 바꿀 때 신청을 하여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두 사람이 종별 달리 변경할 때는 항상 뭐 해라? 다시 처음처럼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서 다시 등록해야 한다. 그죠?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나면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종별 달리 나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그럼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 그 말은 처음에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가 있나 없나요? 다시 등록을 받아야 한다. 신청할 때 다시 서류 가져와라 그 말이죠.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별 바꿀 때는 현재 가게에 게시하고 있는 등록증 안에 종별 표시를 바꾸겠다 그 말이 종별 변경이니까 뭘 반납하라고?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등록을 하고 신청인에게 등록되었습니다라고 서면 통지해야 되죠. 며칠? 7일 이내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그러면 업무 개시 전에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죠. 손해배상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미리 보증보험 공제 공탁하는 것처럼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그죠?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도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개설 등록 신청서에 보니까 등록 신청서 밑에 붙어 있는 게 인장 등록 신고서가 신청서 안에 같이 붙어 있다 그 말은, 원칙은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에 해야 하는데 인장은 미리 언제 할 수도 있겠다.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등록증을 교부하는 거하고 재교부하고 구분하셔야죠. 등록증을 교부받는다는 말은 처음 찾는다 그 말이죠. 수수료 낸다? 안 내지만 원래 개업공인에서 아니었는데 등록증을 교부받아서 이제 중개업을 하게 되었죠. 명단은 협회 통보한다? 협회 통보사항은 맞다. 그죠?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는 원래 개업공인사인데 분실 훼손을 이유로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죠. 협회 통보사항은 아니다. 그럼 등록관청이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증 교부할 때는 뭘 확인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했다면 며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자, 가지고 온 등록증은 잘 보이는 것을 게시해야 되겠죠. 게시사항 몇 가지? 네 가지. 등수야 보자. 등이 뭐예요? 등록증 원본은 다 아신다니까. 등록증 원본 때문에 틀린 게 아니고 앞에 사업자 등록증 하면 또 O하고 나온다는 거야.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 주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상 게시하는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입니다. 분사무소이면 뭐
신고 필증 원본. 수 보수 실비 요율 한도액표.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자격증 원본이죠. 소속이 있는 경우 누구까지? 소속의 자격증 원본까지. 업무는 몇 월 이내에 개시하든지 3월 이내이면 휴업 신고 대상 아니죠?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는 말은 휴업하고 똑같죠? 3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것은 3월 초과 휴업이니까 미리 뭐 해야 한다? 신고하든지 3월 이내 업무 개시하든지. 이게 등록 절차죠. 기준은 매년 나오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대에는 트리오로 묶어서 암기하시라 그랬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는 제재가 절대 등록 취소해야 하고 형벌 1-1. 이중 사무소하고 이중 등록하고 같아요. 이중 등록은 가게 두고 등록증 걸고 가게 두고 등록증 걸어서 등록한 자가 등록이 이중 등록이죠. 이중 사무소는 등록한 가게가 있죠. 좁아서 한 개 더 얻은 거죠. 여기는 등록증 몇 개? 한 개. 가게는 몇 개? 두 개. 여기는 가게 두 개, 등록증 두 개. 이중 등록은 절대 반드시 취소해야 할 사유. 이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 형벌은 1-1 똑같아요.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다. 공동 사용할 수 있는데 종별 등록 관청 달라도 공동 사용할 수 있는데 공동 사용할 때는 이전 신고할 때 개설 등록할 때 승낙서 첨부하죠. 승낙서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누구의 승낙서를 이미 그 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동 사용 승낙서가 필요하지. 건물주 하면 안 돼요. 공동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 현재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 기간이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승낙서 주면 돼요? 안 되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 사용을 위해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를 이전 신고할 수가 없다. 누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뭘 위해서? 공동 사용을 위해서 승낙서 줘도 안 되고 이전 신고할 수 없다. 사무소 이전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항상 이전 나오면 항상 구분하실 게 법인 나오면 주사무소, 분사무소를 구분해서 읽듯이 중개사무소 이전인가 분사무소 이전인가를 꼭 체크하신 다음 읽으셔야 돼. 분사무소만 신고 필증 걸고 있는 가게고 나머지 주사무소 포함해서 법인이 아닌 두 사람은 등록증 걸고 있죠. 이전 나오면 앞에 중개사무소 밑줄하시고 분사무소 분사 밑줄하고 보셔야 돼. 이전하면 공통으로 며칠?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신고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말은 절차상의 내용이네. 어디에서 정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 현재 중개사무소, 분사무소에 게시하고 있는 등록증 안에 있는 소재지를 신고 필증 안에 있는 소재지를 고쳐야 되겠네. 등록증하고 이전한 지역에도 똑같이 등록 기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중개사무소 이전이면 등록증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분사무소 이전이면 신고 필증과 사무소 확보 첨부해야 되죠. 그럼 이걸 첨부한 이유가 임대차 계약서 이거 보고 맞게 고쳐달라 그 말이네. 그러면 등록증, 신고 필증 원칙 뭐 해야 한다? 새것 줘라 재교부하여야 하는데 다만 중개사무소이든지 분사무소이든지 시군구 관할 지역 내로 이전했다. 벗어나지 않았죠? 그럼 가지고 들어온 등록증에 있는 신고 필증에 있는 소재지만 이렇게 고쳐줄 수도 있다. 교부받은 등록증 신고 필증에 소재지만 변경하여 줄 수 있죠. 교부할 수 있단 말은 어디만 쓴다? 관할 지역 내. 요게 공통이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어디 가서 한다고요? 주. 신고 필증 재교부도 주. 모르고 있는 분사무소 시군구청이 통보만 하면 끝이죠. 중개사무소 등록증 걸고 있는 중개사무소를 남구에서 북구로 동구로 옮겼다. 중개사무소는 이미줄 하셔야 되고 관할 지역 외로 이전 며칠? 10일. 어디 가서 신고? 중개사무소
뜨고 관할 지역 외에 이전 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등록증 자격증 다 가지고 여기 들어왔네. 이제 등록증 가지고 여기 사무소 두었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바뀌었죠. 여기가 등록관청이고 여기는 등록관청 아니죠. 신고해야 한다. 이전 후. 자기 관할 지역 내에 들어왔다 신고를 받았지만 서류는 여기 남아있죠. 이전 후 등록관청은 모르고 있는 종전 등록관청에게 네 관할 지역 내에 있던 개업공인중개사가 내 관할 지역 내로 들어왔다고 신고 들어왔으니까 관리하고 있는 서류 일치는 나한테 넘겨라. 송부 요청하죠. 그럼 요청받은 종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송부하죠. 송부에서 넘어오는 서류는 이전 해온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서류는 다 넘기라고. 등록대장부터 처음에 여기에서 중개하려고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신청 서류, 여기에서 법을 위반하고 행정처분한 것도 넘기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넘기라고. 왜냐하면 니는 더 이상 등록관청이 아니니까.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처분도 누가 한다? 이전 후. 그죠? 법인의 분사무소이면 주사무소, 추사무소 이렇게 나와야 되고,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에 나면 10일 해놓고 이전 후 신고해야 한다. 송부 요청해야 한다. 이전 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처분도 누가 한다. 이전 후. 됐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97페이지 개시 사무소 명칭 표시 광고. 간단한 내용인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 번째 게시사항은 게시할 사항은 등수에 보자 그렇게 암기하시는데 함정 체크만 하시면 돼. 1번에 등록증 원본은 다 하신다고 등이니까 앞에 중개사무소 그걸 체크하셔야 돼. 뒤에 원본 동그라미 하시고 분사무소이면 신고필증 원본이죠. 수가 뭐예요? 중개보수 실비 요율 한대표. 그 다음에 자가 뭐예요? 자격증 뒤에 원본 동그라미 하시는데 괄호에 소속이 있는 경우라고 조건이 붙으면 소속의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되고 보가 뭐예요? 보정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두 가지 X 하시면 되겠네. 사업자 등록증 X. 그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사항이다. 두 가지 X 하시면 돼. 실무교육 수료증 X. 사업자 등록증 X 그렇게 넣으시면 돼. 항상 공인중개사법 화요일 시간에 오실 때 뭘 항상 생각하시라고요? 공인중개사법 내용을 전체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본업이 뭐예요? 중개무죠. 당사자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업무가 뭐예요? 이게 중개무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을 전체 털면 중개무와 관계 있는 계약을 도와주는 거하고 관계 있는 업무하고 계약 알선과 관계없이 하는 일이 있다. 중개무와 관계없는 이렇게 나눠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그럼 제재는 업무중개 대상인가 과태료 대상인가는 저거 가지고 구분하시면 된다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계약을 도와주는 중개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다 업무정지. 중개무와 관계없다. 계약 알선과 관계없는 것은 과태료 처분. 그렇게. 그럼 지금 보시는 등록증 거는 것은 중개업무입니까? 사무소 명칭은 상호 정하는 것은 중개업무입니까? 옥외 광고물 설치하는 것, 내 가게 광고 내는 것, 이건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다 그 말입니다. 게시나 사무소 명칭, 옥외 광고물 등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게시는 그 정도 보시고 밑에 이제 하단에 사무소 명칭 있죠. 사무소 명칭 이퀄 상호 적어보세요. 상호. 중개업을 하려면 각자 자기 상호는 가지고 중개업하죠. 상호를 사무소 명칭이래요. 술집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를 하지 않고 사무소 명칭. 사무소 명칭은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창원의 등록증 안에 있는 사무소 명칭은 부자드림입니다. 부자드림 공인중개사 사무소예요. 처럼 이런 말은 자기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데 사무소 명칭 상호 정할 때는 법에 정하고 있는 몇 자? 8자나 또는 부자드림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처럼 이런 말은 자기가 임의로 결정해서 넣을 수 있지만 상호 정할 때는 8자를 꼭 넣든지 아니면 몇 자?
다섯 자는 꼭 넣어서 상호를 지으라고. 그래서 사무소 명칭하게 되면 사무소 명칭 상호 결정할 때는 법에서 쓰라고 정하고 있는 문자 사용 의무가 있다 없다? 문자 사용 의무가 있다. 그래서 거기 사무소 명칭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 밑줄 하시고에 몇 자요? 8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그죠? 넘겨보시면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누구는 중개인이라 말은 거기 부칙이죠. 부칙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맞는데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사무소 명칭을 정할 때 정하고 있는 몇 자는 못 쓰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는 쓰면 안 돼. 다섯 자만 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박스에 적법한 명칭인지가 있죠. 대박이든지 왕박이든지 관계없고 그런 것은 8자가 들어가 있으면 되고 5자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8자 들어갔죠. 호박 부동산 중개사무소 몇 자 들어가 있어요? 5자만 밑줄 하시면 되죠. 앞에 이름을 붙여도 관계없고 홍길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없고 그래서 호박 부동산까지만 있으면 5자 중에 2자가 빠져서 위법한 사무소 명칭.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밑에 옥외 광고물 밑줄 간판입니다. 간판. 옥외 광고물은 시험에 2번 지문 나왔던 것이 옥외 광고물 간판은 설치 의무가 있다. 옥외 광고물은 설치 의무 없다. 옥외 광고물 밑에 설치 의무 없다. 밑에 있는 데 한번 적어보시면 돼요. 의무 없다. 간판은 달 의무가 없습니다. 달 의무가 없는데 뒤에 붙어있는 게 성명 표기 의무가 있나요?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간판에 뭐는 꼭 넣으라고? 성명 동그라 성명은 꼭 넣으라고. 성명 자리에 연락처 이렇게 틀린 점은 나와요. 이 간판 보시면 대표 누구누구 돼 있죠. 밑에 전화번호 돼 있죠. 연락처는 표기 의무가 있다 없다? 간판에 연락처는 법에서 의무가 없어요. 뭐만 넣으면 돼. 성명만 표기할 의무가 있지. 연락처는 표기 의무가 없다. 사무소 명칭 나오면 상호정할 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8자 5자 문자 사용해야 한다 나와야 되고 옥외 광고물 설치 의무는 없지 하는 경우에는 뭐는 표기하라고? 성명 표기 이렇게 나누시고 표현이 한 개 바뀐 게 있습니다. 그 옥외 광고물 동그라미 1번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둘째 줄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의무는 없지만 하는 경우에는 가게 내부에 걸려있는 증이 분사무소는 뭐가 게시되어 있고 신고필증 빼고 나머지 주사무소 포함하여 개업공인중개사 가게에 걸려있는 등록증이 있죠. 등록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뭐를? 성명을. 법인 등록증에는 누구 성명? 법인 등록증은 대표자 성명을 표기하면 되고 분사무소에는 신고필증에 있는 누구 성명이요? 책임자입니다. 항상 분사무소 나오면 대표자만 되고 책임자 성명을 다시 성명 동그라미 표기해야 한다. 표현이 바뀐 게 동그라미 3번 있죠. 밑에 성명 표기 방법이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옥외 광고물 설치할 의무는 없다. 밑줄 다시 하시고 간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 광고물 중 해서 뒤에 가로형 세로형 돌출 간판 되어 있죠. 그거 지우시고 표현이 벽면 이용 간판으로 바뀌었어요. 벽면 이용 간판. 벽에 붙여서 설치한다고 해서 벽면 이용 간판 이라 합니다. 표현이 낯설면 안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표현만 바뀌었어요.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 등록증 신고필증에 있는 성명을 얼마만큼이나 성명 다시 동그라미 하시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알아볼 수 있는 정도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그죠?
간판 지나가시면 보면 대표 누구누구 이름이 크기가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알아볼 수 있는 정도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밑에 명칭 사칭 금지는 앞에 뭐가 나왔는가? 공인중개사 제도할 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렇게 나왔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 이렇게 나오면 형벌이 다 얼마예요? 아닌 자 나오면 1-1이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명칭도 당연히 못 쓰겠죠. 공인중개사와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배우셨죠? 지금은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나왔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형벌이 얼마? 1-1.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자인 8자 못 쓰죠? 5자도 못 쓰죠? 유사 명칭을 쓰지 말라고. 공인중개사 아닌 자 유사 명칭 금지.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관련 판례가 옆에 페이지 먼저 가보세요. 99페이지 판례가 있나 없나요? 중간에. 아니 넘기지 마시고 99페이지 판례. 발품 부동산 카페 밑줄. 명함을 팠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어서 발품 부동산 대표 누구 이렇게 명함을 팠다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중개사무소에 가서 소장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 의뢰하고 왔습니다를 줄이면 어디 갔다 왔다? 부동산 갔다 왔다 하죠. 일반인들은 간판에 부동산이라고 붙어 있으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를 하는 가게구나 인식한다는 겁니다. 대표라고 써버리면 공인중개사를 오인한다 그랬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간판에 발품 부동산만 들어가도 유사명칭에 해당해서 걸린다는 겁니다. 교회에 밖에 나가시면 커피숍 옆에 있고 커피 향이 흐르는 부동산 카페 이렇게 나고 중개한다고. 부동산 카페에서 부동산만 붙여도 법에 걸린다고. 걸리면 형벌이 얼마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나중에 밖에 여행 다니시다 부동산 카페 이렇게 해놓고 가게 들어가 보시면 등록증 없겠죠. 소장한테 이야기해줘요. 걸리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그럼 소장이 뭐라 하겠어요? 알고 있다고 하겠죠. 걸기만 그려봐라. 때려치기 내려가겠죠. 나중에 법 위반 사실 볼 때마다 공부 좀 하셨다고. 저거 법에 걸리는데 고발해볼까? 막 이렇게 하거든. 공부 좀 하셨다고. 그냥 명대로 살고 싶으시면 조용히 사십시오. 그냥. 위반이 걸어봐야 전화 옵니다. 어째 민원인들은 정보가 개인정보 나가면 안 되는데 어째 알고 전화 와. 저거 식무 고발하면 보상금 주는데 그거 하지 말고요. 보상금 해봐야. 요즘에는 개인정보를 워낙 철통같이 이렇게 누설이 안 되니까 옛날에는 다 아는 사람 아름아름 해가지고 누가 신고 고발 다 알아가지고 전화 협박 전화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데 어쨌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인데 발품 부동산 간판 단다든지 부동산 카페 간판만 달아도 부동산만 들어가도 유사명칭에 해당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98페이지 맨 밑에 위반시 조치 및 제재 있죠. 간단한 내용인데 지금 간판 문제죠. 사무소 명칭 간판 문제니까 누구는 등록관청 괄호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들어가면 안 돼요. 과목의 특징이 공법도 그랬지만 누가 주체가 딱 정해져야 됩니다. 여기는 세 사람밖에 없으니까 등록관청 나오든지 시도지사 나오든지 국토부 장관 나오니까 등록관청은 이 법 위반한 사무소 간판 8자 서지 않은 간판 5자 서지 않은 간판 성명을 표기하는 간판은 철거명할 수 있다. 철거명할 수 있다. 밑줄 누가? 등록관청입니다. 철거 명령 받으면 철거해야 될 거 아니야? 옆에 페이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철거하지 않은 자는 어떤 법에 따라서? 대집행법만 밑줄.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대집행이란 말은 갑이란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법 간판을 달고 있다. 을이란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면 8자 간판, 5자 간판, 유사명칭도 못 쓰죠. 이게 다 위법 간판 아니요?
개업 공용회사가 8자 쓰지 않고 있다. 5자 쓰고 있지 않다. 성명을 표기하자는 간판은 위법 간판이죠. 개업 공용회사 아닌 사람이 8자 간판, 5자 간판을 쓰고 있다. 아니면 발품 부동산 간판 쓰고 있다. 위법 간판이죠. 누가 철거 명한다고요? 등록관청이. 그럼 철거 명령 받으면 철거해야 될 거 아니야?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이란 말은 등록관청이 사다리차 불러가지고 대신 철거하겠다. 것이 대집행이에요.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법은 대집행법이에요. 민사집행법 이렇게 해서 틀린 질문 나온 적이 있다고. 민사집행법은 나중에 경매할 때 나오는 법이 민사집행법이에요. 철거할 때 법은 뭐라고요? 대집행법. 민사집행법 나오면 뒤에 경매 이렇게 나와요. 짝꿍이. 대집행할 수 있다 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이지 민사집행법 하면 안 돼요. 뭐 위반식 제재는 보나마나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개업 공용회사 A면 8자 문자 5자 쓰지 않으면 위법이죠. 부치가 몇 자를 못 쓰는데 8자 쓰게 돼도 개공이죠.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아도 위반이고. 그죠? 다 얼마?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습관적으로 100만 원은 보이는데 뒤에 과태료가 함정이에요. 과태료 자리에 뭘 넣으면 안 된다. 벌금 X. 억수로 쉽게 틀리게 나옵니다. 이번 모의고사 보셨어요? 안 보셨나? 몇 분 보셨다며? 봤어요? 보이던가요 문제가? 문제는 정답이 보이던가요? 문제는 읽히던가요? 잘 나왔어요? 표정이 괜찮은 것 같네. 시험 안 봤습니까? 저기에. 예? 성함을 모르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험 봤어요? 남해 가서. 남해 친정입니까? 멀리 오셨네. 아직 친정 계시고. 남해가 그 동네가 참 좋더라고요. 한번 놀러 갔는데. 그럼 독일 마을? 그런데 남해는 재정 수입은 그 박원숙 씨 사는 집 있잖아요. 거기 뭐 입장료를 5,000원씩 받아요? 볼 것도 없던데 뭐. 정원 안 가고 풀만 자라고 있더만. 서울 사람 데리고 멸치 쌈밥집 있잖아요. 갔는데 아이고 짜가지고 우리 옥수 맛있게 먹는데 짜다고 입도 못 대고. 남의 동네 좋아해 조용하니. 생각보다 그렇대. 요 근처 기장만 가도 많은데 그지? 그 모의고사 보셨냐고요? 풀어봤어요. 모의고사 보셨습니까? 문제도 안 보시고 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뒤에 100만 원 크게 보이고 과태료가 안 보여서 벌금 이거 못 보고 틀리면 컨디션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과목이 그래요. 500만 원은 보이는데 뒤에 과태료 자리에 벌금 그게 틀린다는 거야. 100만 원은 어차피 나중에 익기 싫으니까 과태료 나올 때마다 벌금 XX 적어보시라고 습관적으로. 공법 나중에 90월 되면 공법을 애타게 공부 안 되는데 더 해가지고 맞춰놓은 보다 실수 안 하는 게 나아요. 이 과목. 그 다음에 당연히 개업 공인 중에서 아닌 자이며 형벌이 얼마라고요? 밑에 1-1만 체크하시면 되죠. 아닌 자 1-1 체크하시면 돼. 그 다음 밑에 이제 올해 시험 받으시 나올 게 중개대 선물 표시 광고입니다. 표시 광고 타이틀 밑줄. 표시 광고 의무가 있다. 표시 광고 해야 한다. 그냥 조용히 워킹 손님만 받고 싶다고. 표시 광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표시 광고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표시 광고는 영업을 좀 하고 싶으면 전단지 광고나 일간신문 광고는 하겠죠. 할 때는 표시 광고 의무 없지만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광고 문구에 꼭 명시할 사항이 있다고,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요걸 묻는 게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표시 광고 뒤에 하려면 되죠. 밑에 표시 광고 시 명시할 사항에서 1번 중개
의뢰받은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하려면 둘째 줄 뒤에 괄호 중개사무소 괄호 개업 공인중개사 괄호 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뭐는 해야 한다? 명시해야 할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다. 거기까지가 30회 시험이었는데 올해 31회 때 뒤에 붙은 것이 누구에 관한 사항은 절대 넣지 마라.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며 했죠. 그러면 표시 광고는 내 가게 광고 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하고 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라고요? 괄호하신 거? 중개 대상물 하면 안 돼요. 중개 사무소에 관한 사항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만 명시 의무가 있다고. 그럼 중개 사무소 세 가지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세 개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뭐만? 성명, 법인이 광고 낼 때 누구? 대표자 성명 요거 명시해야 한다고. 그러면 전단지 광고 이제 받아보시겠죠. 보시면 네 가지는 명시되었죠. 네 가지 명시는 의무사항 꼭 넣고 추가해서 지가 중개대상물 사진도 넣고 지가 넣는 것은 관계없는데 명시해야 할 의무사항 안에는 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명시사항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분양권 전단지 광고 보면 아파트 이렇게 사진 띄워놓고 분양가가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지 자유고 이건 관계없고 광고할 때는 종류 불문하고 중개사무소 내 가게 명칭이 뭡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전화번호 어떻습니다. 내가 누굽니다라고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런 취지예요. 명시사항은 틀리시겠다. 눈빛이. 중개사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만 명시 의무가 있다. 넣을 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절대 넣지 말라고. 이게 8월 21일부터 시행이에요. 지금 현재는 8월 21일 아니죠. 어쨌든 뭐 시험 날짜는 시험 10월 30일 당일 시험 시행일자 그때 날짜 기준하니까 어쨌든 시험 범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현재는 어떻게 한다고? 보조원들이 변칙해가지고 광고 낼 때 요 네 가지 넣죠. 네 가지 넣으면 의무는 다 있죠. 자기 전화번호 밑에 넣고 전화 받고 지가 중개한다고 지금. 이거 하지 말라고 8월 20일부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장이 또 지 명의로 전화번호를 2개 땄네 또. 2개 따고 지 한 개 가지고 있고 보존 한 개 주고 이렇게. 또 사각지대는 또 벗어난다고. 어쨌든 자꾸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무자격자를. 자, 그거 명시해야 한다. 명시사항은 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하면 안 된다고 밑줄하시고 이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넘겨보세요. 100페이지에 박스 밑에 2번 있죠. 체크 꼭 하셔야 되고 2번 앞에 개정법입니다. 자, 일반 광고가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이용하여? 인터넷입니다. 이제 광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 종이 광고도 있죠. 일간신문 광고도 있고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광고도 있고 전단지 광고도 있는데 그 광고 매체 중에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는 때에는 앞에서 명시해야 할 사항 몇 가지? 네 가지 외에 그 다음 쭉 밑줄해 보세요. 중개 대상물 종류별 어디에서 정하는 대통령령 괄호하시고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는데 중개 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원칙 명시사항이 아닌데 광고 매체가 뭐인 때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합니다라고 붙으면 그때는 인터넷 광고에 허위 매물 정보를 워낙 많이 올려가지고 피해가 워낙 크니까 중고 자동차 허위 매물 사고 같은 거 유튜브 많이 나오거든요. 물건 좋은 걸 띄워놓고 차를 가격을 억수로 싸게 하면 그러면 소비자가 거기 혹할 거 아니에요. 미끼 상품 띄워놓고 파는 사람은 이 물건은 없고 다른 물건 강매하는 거예요. 똑같이 부동산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억수로 좋은 물건 하나 띄워놓고 가격을 싸게 딱 붙여놔요. 그러면 혹해요 안 해요? 미끼 상품 해놓고 전화하면 그 물건 얼마 전에 나갔습니다 해놓고 다른 물건 비슷한 물건이 많습니다 해가지고 강매하는 거. 이게 인터넷 광고 허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광고를 규제하는 법이 많이 도입됐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인터넷 광고할 때는 원칙은 일반 광고이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명시사항이 아닌데 인터넷 광고할 때는 대상물 종류별 앞으로 어디서 나오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도 명시사항이다.
인터넷 광고하고 기타 광고를 구분하시라고. 기타 광고는 몇 가지만, 네 가지만. 인터넷 광고는 네 가지에다 더하기 앞으로 시행령에서 나오게 되는 대상물 종류별 명시할 사항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다시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있죠. 개정 적으시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대상물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밑줄 부당한 표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억 니은 디귿 있죠. 묶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적으시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밑에 등록관청 적으시고 등록관청이 부당한 표시 광고한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 일반 표시 광고 명시하지 않으면 얼마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부당한 표시 광고 나오면 등록관청이 500만 원 이하. 오래 물을 거예요 그걸. 그럼 밑에 기억 보세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허위 매물이죠.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대상물을 표시 광고한 것. 미끼 상품 띄우지 마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는 것. 가격을 미끼 상품은 혹하게 낮춰서 내는 것. 아니면 과장하게 위에 뒤에 사실을 과장되게 표시 광고하는 것. 부당한 표시 광고, 과장, 다르게 그런 말이 부당한 표시 광고요. 세 번째, 그 밖에 표시 광고 내용이 부동산 거래일서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만 해도 우려가 있는 것 서로 앞으로 어디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부동산 거래일서 해친다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누가 준다고요? 등록관청이.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밑줄 표시 광고하면 안 되겠죠? 위반하면 얼마? 1-1입니다. 아닌 자는 무조건 1-1이야.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4번 밑에 양거로 4번 체크 개정법입니다. 인터넷 밑줄 표시 광고 뒤에 모니터링 감시하겠다. 그 말이죠. 모니터 해보겠다 그 말은 1, 2, 3, 4번 다 이제 누구 돼 있어요. 국토부 장관만 가로쭉 하시고 부당한 표시 광고는 등록관청에 제재를 주고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은 누가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다. 2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 그 다음 밑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직방 다방 있죠. 다음 네이버 있죠. 에게 맨 밑에 줄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자료 제출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죠? 위반하면 그것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2번 3번 묶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2번하고 3번. 이것도 500만 원인데 이건 누가요? 국토부 장관입니다. 대상자는 누구에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앞에 등록관청이 부당한 표시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국토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3번 국토부 장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밑줄에게 이 법 의심이 되는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가 있으면 확인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추가 정보 게재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누가? 국토부 장관은 누구에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4번 이하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 나중에 나올 거고. 그러니까 부당한 표시 광고하고 모니터링은 꼭 구분하시고 위에는 등록관청 업무고 밑에는 국토부 장관 업무고 부당한 표시 광고는 누가 했고 개업공인중개사를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모니터링은 누굴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이다. 금액은 500만 원, 500만 원 같은데 과태료 처분권자하고 대상자가 다른 거 꼭 구분하시고 연결형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올해.
위반시 제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있죠. 기업 누가? 부당한 표시 광고 누가 누구에게? 등록관청이 개업공유회사에게. 기업은 등록관청이 개업공유회사에게. 니언디것은 누가? 국토부 장관이 나와 있듯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얼마? 500만 원. 밑에 100만 원 이하는 그거 빼고 부당한 표시 광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빼고 나머지는 얼마? 명시할 사항을 위반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1-1은 당연히 누가 아닌 자? 개업공유회사 아닌 자. 넘기시고 문제 풀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시, 사무소 명칭 등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중개사무소 안에는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답 1번. 소속이 있다. 조건이 붙었죠.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원본이요. 3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유회사는 사무소 명칭 나오면 문자 써야죠. 8자 맞아요. 5자 문자 사용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에 설치한 옥의 간판에 뭘 표기하지 않으면, 성명을 표기하지 않으면 철거명할 수 있다. 누가? 등록관청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대상물, 명칭, 소재지, 연락처 명시해야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조금 쉬셨다가 밑에 겸 엎으시죠.